무언가 나를 스쳐 잠에서 깼다. 자다가 눈을 떠서 그런지 방의 하얀 빛깔이 더욱 강렬해 보였다. 내 앞엔 그림자 하나 없었다. 사물들과 모서리며 곡선이 눈을 벨 만큼 날카로운 윤곽을 드러냈다. 그때 엄마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10명 됐는데 눈을 멀게 하는 불빛 아래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의자를 끌지 않도록 조심하며 각자 자리에 앉았다. 나는 난생 처음 사람 구경을 한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봤고 표정과 옷차림을 세세하게 살폈다. 그런데 노인들이 너무 조용했던 탓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지경이었다. 여성들은 대부분 앞치마를 둘렀는데 허리를 졸라맨 끈이 그네들 불룩한 배를 더욱 부각했다. 나이든 여성의 배가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남성들은 거의 빠짐없이 바싹 말랐고 지팡이를 짚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름 속으로 파묻힌 꺼져가는 미광밖에 없어 놀랐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대부분 이 빠진 입으로 입술을 꽉 다문 채 나를 바라보고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건지 경련을 일으키는 건지 헷갈렸다. 아마 인사를 했던 거겠지. 바로 그 순간 노인들이 모두 수위 주위에 앉아 나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러 여기 왔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인상마저 잠시 들었다. 얼마 후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다. 그 여성이 둘째 줄에 앉아 앞줄 사람들의 가려진 탓에 얼굴이 잘 안 보였다. 규칙적으로 작은 탄식을 내보내며 울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은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듯이 앉아 있었다. 다들 처진 채 소리 없이 침울해했다. 관이든 지팡이든 뭐든 바라보던데 다른 데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참 놀랐다. 좀 그쳤으면 좋으련만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했지. 수희가 그 여성에게 몸을 기울여 말을 걸었으나 여성은 고개를 저었고 몰아 중얼거리고는 또다시 예의 그 규칙성을 갖고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희가 내 쪽으로 오더니 가까이 앉았다. 꽤 긴 침묵 끝에 수희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입을 열어 저분께서 어머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유일한 친구셨는데 이젠 아주 혼자라고 하시더군요. 라고 알려주었다.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다. 여성의 한숨과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그 대신 코를 자주 훌 적이었다. 마침내 멎었다. 더는 졸리지 않았다. 그래도 피곤했고 허리가 쑤셨다. 그때부터 노인들의 침묵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따금 괴이한 소리가 났지만 어디서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알아냈다. 늙은이들 몇 명이 입안으로 볼을 빨아대다가 놓쳐서 내뱉는 이상한 혀차는 소리. 어찌나 생각에 잠겨있던지 자기들이 그런 소리를 냈다는 것조차 모르더라. 저 노인네들에겐 가운데 놓인 망이는 별 의미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랬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수희가 모두에게 커피를 대접해서 같이 마셨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잠시 눈을 떴는데 서로 포갠 채 잠든 늙은이들을 본 걸로 기억한다. 다만 늙은이 한 명만은 지팡이 위에 손을 얹고는 손등에 턱을 그은 채 내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는 듯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던 중이었다. 나는 다시 잠들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고 말았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잠시 후 늙은이 한 명이 잠에서 깨더니 거하게 기침을 했다. 체크무늬가 그려진 큰 손수건에다 가래를 뱉었는데 가래가 꽤나 끓었던 모양이다. 그 늙은이가 다른 이들을 깨웠고 수희가 이제 출발하자고 했다. 모두 일어났다.
고된 밤샘 때문에 잿빛 표정들이었다. 나가면서 다들 내게 악수를 청하길래 몹시 놀랐다. 마치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지난 밤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기라도 한양. 피곤했다. 수인의 방에 잠시 들릴 수 있었던 덕분에 간단히 씻었다. 카페오레를 또 마셨다. 매우 맛있었다. 밖에 나가보니 한낮이었다. 마랑고와 바다를 갈라놓는 언덕 위로 붉은 빛 감도는 하늘이 펼쳐졌다. 바람이 소금내음을 품은 채 언덕 너머로 불어왔다. 멋진 하루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이어서 그런지 엄마 일만 아니었어도 산책이라도 즐기며 참 유쾌했겠구나 싶었다. 대신 나는 마당에서 기다렸다. 플라타너스 아래서.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시자 졸음이 달아났다. 회사 동료들이 떠올랐다. 다들 이쯤 되면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난 항상 이 시간대가 힘들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정신이 팔렸다. 창문 너머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나 싶더니 이내 고요해졌다. 태양이 아까보다 하늘 높이 떴다. 발밑이 뜨겁기 시작했다. 수희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나를 찾는다고 전했다. 원장실로 갔다. 서류 몇 개에 서명해야 했다. 원장은 검은 옷에 줄무늬 바지 차림이었다. 한 손에 전화기를 든 채 나를 불렀다. 장의사 직원들이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관을 완전히 닫아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지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님을 뵙고 싶은지요. 괜찮다고 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일렀다. 피자크, 일에 착수하라고 전하세요. 그러고는 자기도 장례에 참석하겠다길래 고맙다고 했다. 원장은 책상 뒤에 앉았다. 짧은 다리를 꼬은 채. 원장은 자기랑 나랑 당직 간호사 셋만 갈 거라고 일러줬다. 재혼자들은 장례에 참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밥만 같이 셀 뿐이었다. 우리 나름의 인간미지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엄마의 오랜 친구 한 명한테는 장례 행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 토마 페레스 씨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며 원장은 잠시 미소 지었다. 원장은 덧붙였다. 그게 말입니다. 좀 유치한 감정의 발로지요. 페레스 씨와 어머님께서는 항상 붙어 다니셨답니다. 페레스 씨께 약혼이라도 하셨수 하고 농담을 건네면 웃으셨죠. 두 분께서는 즐거우셨나 봅니다. 그러니 페레스 씨는 어머니의 죽음에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지요. 따라오시겠다는 걸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왕진 의사의 당부가 있어 밤샘은 못하시게 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더니 원장실에 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이내 원장은 무언가를 포착했다. 마랑고 주인 신부님이 오시고 있군요. 좀 일찍 오셨네. 원장은 마을에 있는 성당까지 걸어가는데 적어도 45분은 걸린다고 알려줬다. 같이 아래로 내려갔다. 주임 신부와 복사 2명이 건물 앞에 도착해 있었다. 복사 1명은 향로를 든 채로, 신부는 몸을 숙여 향로가 매달린 은사슬의 길이를 조절했다. 우리가 다가서자 신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나더러 신자님 이라고 부르더니 몇 마디 말을 건네주었다. 신부가 건물로 들어갔고 나도 따라갔다. 빈소에 들어갔다. 관에 못을 단단히 박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넷 있었다. 연구차가 도착해서 도로 위에 대기 중이라는 원장의 말과 이제 막 시작된 신부의 기도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이때부터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됐다. 장의사 직원들이 천을 들고 관으로 다가갔다. 신부, 복사들,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엔 면식이 없는 웬 여성이 서 있었다.
메르소 씨입니다. 원장이 나를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제대로 못 들었고 단지 담당 간호사라는 말만 알아들었다. 간호사는 미소 하나 없이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우리는 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줄을 섰다. 운구 행렬을 뒤따라 양로원에서 나갔다. 문 앞에 연구차가 있었다. 기다란 모양의 윤기가 흘러 번쩍거렸다. 필통이 연상됐다. 연구차 옆엔 호상이 있었다.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작은 남성이었다. 그리고 어색한 몰골에 늙은이도 한 명 있었다. 페레스 씨였다. 페레스 씨는 넓은 챙에 둥글고 무른 펠트 모자, 관이 지나가자 벗었다. 구두에 다 자락이 쭈그러진 양복 바지, 커다란 흰 옷깃이 달린 셔츠에 하기엔 너무 작은 검정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검은 점으로 뒤덮인 코 밑 입술이 떨렸다. 축 처진 채 기이하게 말린 귀가 가느다랗고 흰 머리털 사이로 튀어나왔다. 얼굴은 창백한데 귀만 유난히 핏빛이라서 눈에 띄었다. 호상이 각자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신부가 앞장섰고 연구차가 뒤따랐다. 연구차 주위엔 장의사 직원 4명이 있었다. 그 뒤로는 원장이랑 나, 그리고 간호사와 페레스 씨. 하늘은 벌써 햇살로 가득했다. 햇볕이 대지를 짓눌렀고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왜 우리가 출발하기까지 그렇게 뜸을 들였는지 모르겠다. 짙은 상복 때문에 너무 더웠다. 모자를 도로 썼던 조그만 늙은이는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려 늙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원장이 늙은이 이야기를 했다. 저녁이 되면 엄마와 페레스 씨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마을까지 산책하셨단다. 나는 주위 시골 풍경을 둘러봤다. 하늘과 맞닿은 언덕까지 이어진 사이프러스 나무 행렬 너머로 붉고 푸른 대지와 드문드문 자리 잡은 정갈한 집들이 펼쳐졌다. 엄마가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이 지역에선 쓸쓸한 휴식과 같은 저녁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따라 햇살이 눈앞을 아른거리게 할 정도로 넘쳐 흘렀다. 덕분에 비인간적이고 침울한 풍경이 이어졌다. 드디어 출발했다. 그때야 페레스가 살짝 절뚝거린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연구차는 점점 속도를 냈고 늙은이는 뒤쳐졌다. 연구차 옆에서 걷던 직원 한 명도 차를 먼저 보는 채 나랑 나란히 걸었다. 해가 떠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놀랐다. 이미 사방은 곤충 우는 소리와 바람에 쓸리는 풀잎 소리로 가득한 지구였다. 땀이 뺨을 타 흘렀다. 모자가 없어 손수건으로 대신 부채질했다. 그때 장의사 직원이 내게 뭐라고 말을 걸었는데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면서 직원은 왼손에 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댔다. 오른손으로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고 나는 물었다. 뭐라고요? 직원은 하늘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해가 내리쬐는다고요. 나는 답했다. 그러네요. 잠시 후 그는 물었다. 어머님이세요? 나는 네 라고 답했다. 나이가 많았나 보죠? 나는 그런 셈이죠 라고 대답했다. 엄마의 정확한 연세가 기억나지 않았으니 그러고 직원은 말이 없었다. 뒤돌아보니 페레스가 한 50m 정도 뒤처진 채였다. 페레스는 모자를 앞뒤로 휘저으며 서둘렀다. 나는 원장도 바라봤다. 품위 있게 걸었다. 쓸데없는 동작 없이. 이마에 맺힌 몇 방울의 땀도 닦지 않고. 행렬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았다. 햇살을 머금은 눈부신 시골 풍경이 여전히 나를 에워쌌다. 하늘에서 터져나오는 빛을 견디기 힘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최근 재포장된 도로로 넘어갔다. 햇빛 때문에 아스팔트가 조금 녹아 갈라터진 터였다. 발이 살짝 박혔다. 발을 떼어낼 때면 아스팔트에 반짝이는 속살이 드러났다.
연구차 위로 솟아오른 마부의 가죽 모자는 흡사히 검은 진흙으로 빚은 모양새였다. 새하얗고 청명한 하늘과 이 단조로운 검정 빛깔, 아스팔트의 끈덕진 검정, 상복의 무미건조한 검정, 연구차의 번들거리는 검정 사이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태양, 연구차, 말똥 냄새와 가죽 냄새, 니스칠 냄새와 향 냄새, 하얗게 새운 밤의 피로가 눈과 머리를 어지럽혔다. 다시 뒤돌아봤다. 페레스는 저 멀리 몰려오는 열기 한가운데 있었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주위를 살펴봤더니 페레스가 도로를 벗어나 길이 나지 않은 곳으로 걷던 중이었다. 그러고 보니 도로가 앞쪽에서 굽어졌다. 이 지역에 익숙한 페레스가 행렬을 따라잡으려고 지름길을 이용하려던 것이었으리라. 페레스는 도로가 굽어지는 지점에서 다시 합류했다. 다시 뒤쳐졌다가 지름길을 이용해 따라잡기를 몇 번 되풀이했다. 내 관자놀이를 때리는 피가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이 어찌나 급하고 빈틈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이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딱 하나, 마을 입구에서 담당 간호사가 말을 걸었다는 사실은 기억난다.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특이한 목소리였다. 감미롭지만 떨리는 목소리. 간호사가 말했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성당에서 오한이 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날에 대한 몇 가지 잔상이 더 남아있다. 예를 들어 마을 근처에서 우리를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페레스의 얼굴, 페레스의 뺨에 신경질과 고통으로 가득한 붉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주름 때문에 더 아래로 흐르진 않았다. 눈물방울은 일그러진 얼굴 사방으로 퍼졌다 모이며 얼굴을 아예 적셔 반들거리게 했다. 그리고 성당, 보도에 서 있던 마을 주민들, 묘지의 붉은 제라늄꽃, 페레스의 실신, 무너지는 꼭두각시 같았다. 엄마 관 위에 흩뿌려지던 핏빛 흙, 거기에 섞여 들어간 뿌리의 하얀 속살, 또 사람들, 목소리, 마을,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엔진의 끝없는 잡음, 버스가 알제의 빛나는 품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이제 드러누워 내리 12시간은 잘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만끽한 기쁨도.